은하계 전체를 빨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비로우며 시공간을 마음대로 구부릴 정도로 인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저희 어머니예요. 농담입니다. 자, 우주의 궁극적인 슈퍼히어로인 블랙홀 별을 만나보세요. 블랙홀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할까요?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우주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블랙홀 별은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예요. 블랙홀은 물리학 법칙을 뒤집을 수 있는 초질량적인 힘이며 과학자들이 풀어야 할 진정한 수수께끼죠. 공상과학 작가들이 블랙홀을 매혹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도 당연해요. 준별이라고도 알려진 블랙홀 별은 우주 역사 초기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거대하고 빛나는 별의 가상의 유형이에요. 블랙홀은 작은 은하만큼 밝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대의 별과 달리 핵이 생성되지 않았어요. 준별의 에너지는 그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일반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이 별들은 별, 먼지, 심지어 은하 전체를 포함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블랙홀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두 별이 계속 공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블랙홀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든 것은 우리 태양보다 적어도 몇 배는 더 거대한 초질량 별에서 시작돼요. 이 거대한 별은 밝고 뜨겁게 타오르며 100만 개의 태양빛으로 빛나죠. 하지만 결국 연료가 고갈되고 운명이 결정돼요. 수명이 닿을 무렵 이 별은 마지막으로 거대한 펑 하는 소리를 내요. 은하계 전체를 비출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죠. 이 폭발을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펑 하는 동안 별의 바깥층은 날아가고 중심부는 자체 중력에 의해 서로 뭉개져요. 찌그러진 핵이 충분히 무거우면 블랙홀이 될 때까지 계속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렇게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기저귀 채우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이 우주 괴물 아기는 별, 먼지, 심지어 은하계 전체를 포함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삼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우주에서 초질량 별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준별은 어떨까요? 준별의 형성은 수소와 헬륨이 더 무거운 원소에 의해 오염되기 전인 우주의 발달 초기에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때문에 준별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거죠. 그들은 VY 카니스 마조리스나 스티븐스 2-18과 같은 가장 큰 현대의 별조차도 왜소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무서운 건 당연하죠. 그들은 우주 최초의 별 중 하나이자 모든 것의 증조부인 원시별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시별이 너무 거대해서 그 중심부가 블랙홀로 붕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별의 차이점은 일반 초신성에서는 별의 외층이 펑 하는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 날아간다는 거예요. 반면 준별에서는 이러한 외층이 날아가지 않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대하고요. 결국 우리는 뭘 얻게 될까요? 중심부에 1000에서 10,000 태양 질량에 달하는 블랙홀이 있는 별이요. 이 준별은 우리 태양보다 약 14,000배 더 크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별들보다 더 커요. 이 천상의 거인은 꽤나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원시별의 중심에 블랙홀이 형성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이 에너지는 중력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어 거대한 핵융합 기반 별과 같은 역할을 해요. 너무 밝아서 각각이 작은 은하처럼 보일 거예요. 준별의 수명은 약 700만 년으로 아주 짧아요. 비교하자면 우리 태양은 약 45억 년이 됐고 이제 겨우 수명의 절반을 지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 짧은 기간 동안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우리 태양의 약 1000에서 10,000배 크기로 커질 거예요. 준별은 또한 온도가 섭씨 9700도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매우 뜨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식기 시작하고 외층이 투명해져요. 결국에는 3727도까지 냉각되죠. 그 순간 준성우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온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멸해서 중간 질량 블랙홀을 남기고 사라져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준별의 존재에 대한 관측 증거가 없어요. 준별은 아주 오래전에만 존재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매우 드물고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거대한 제3그룹 별이었을 수 있어요. 또한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겨우 700만 년이잖아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왜 준별이 존재했을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들은 우주 역사 초기에 초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블랙홀은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서 발견돼요. 하지만 이 괴물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작은 블랙홀이 초질량 블랙홀로 성장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여기서 준별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 별들은 단순히 파괴적인 자연의 힘이 아니에요. 중력 무술의 검은 띠와 같은 존재죠. 무엇이든 마음대로 구부리고 비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어요. 따라서 그들이 남긴 중간 크기의 블랙홀은 결국 은하 중심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우주의 미스테리를 풀지 못했어요. 블랙홀 별을 탐지하고 연구하는 건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아요. 다만 바늘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물체가 있고 건초 더미 대신 광활한 우주가 있을 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멋진 기술과 많은 두뇌 활동의 도움으로 이 천상의 거인의 비밀을 밝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중력파가 있습니다. 중력파는 거대한 물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시공간 구조의 파문과 같아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20세기에 중력파를 예측했지만 2015년에야 마침내 발견됐어요. 두 블랙홀의 충돌을 관측해서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 블랙홀이 합쳐질 수 있고 강력한 중력파의 원천이라는 것이 확인됐죠. 과학자들은 이 중력파를 연구함으로써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과학자들은 블랙홀을 연구하기 위해 특수 우주 탐사선 리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리사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관측 자료와 결합해서 이 무시무시한 천체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준별이 주변 천체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관찰해서 준별을 탐지할 수도 있어요. 마치 지문을 통해 범죄자를 찾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별 근처에 블랙홀이 있는 경우 과학자들은 별의 빛이 블랙홀 쪽으로 끌려가면서 왜곡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물론 엑스레이, 적외선, 전파 망원경과 같은 우리의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블랙홀의 여러 단계를 연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천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망원경을 개발하고 원시 블랙홀을 찾고 블랙홀 별과 암흑물질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중력파처럼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준별의 비밀을 밝히는데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별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면 그거야말로 우리 과학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되겠죠.